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10일 산뜻한 월요일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고향 갔다가 돌아오시는 중경투 가격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설 마지막 날 비트코인 48,000달러 반등 좋습니다. 이더리움 플러스 1%, 에이다 솔라나 상승 좋고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가 플러스 5% 이상 급등이고요. 2차 알트코인 불장에서 선택된 코인들이죠. 비트코인 재상승에도 알트코인 상승 파워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낮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50%로 비트코인이 전체적인 코인 상승을 끌어주고 있고요.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만 오른다고 다 오르는 장이 아닐 수 있고 3월 조정 때 알트코인 하락 더 클 수가 있는 거죠. 1월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48,000달러 재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2월도 양봉으로 종료되며 5월 연준금리 인하보다 4월 반감기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2월 비트코인 수익률 보면 플러스 13%로 2016년, 17년 시나리오대로 갈수록 딱 맞게 떨어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2월 말 3월 조정 가장 큰 구간인데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장 불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 중경투 가격들 포함 장기 비트코인 홀더들 존재도 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코인 매도도 없고 거래량도 낮은 상황이니까 이후 비트코인 강하게 상승하면 포모 심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더욱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 비싸도 어쩔 수 없이 매수하죠. 2017년에도 보면 월간 수익률이 플러스 30%, 플러스 15%니까 포모 심리에 따라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코인 상승하는 메인 이유는 나스닥 통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이고요. 연준 고금리 지속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거고 그만큼 미국 시장 내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금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갔다가 이제는 더 많이 못 오를 것 같으니까 다음 반감기 호재에 있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거죠. ETF 상장되고 고래들 지난 3주 동안 14만 개 비트코인 총 61억 6천만 달러 싹 쓸어 담았습니다. 1월 10일 ETF 상장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21일 만에 총 21만 6천 개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했고요. 103억 달러, 원화로 13조 7천억이나 되는 자금들입니다. 차트상에서 노란색이 블랙록이고 초록색 피델리티, 파란색은 비트와이즈, 분홍색 아크인베스트 현물 ETF이고요. 블랙록 피델리티가 거의 전체적인 코인 시장을 캐리한다. ETF 수요를 책임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코인 거래소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는 할 수 있지만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 파산, 2022년 FTX 파산처럼 거래소 문 닫으면서 투자한 코인들 동결되는 리스크가 있었고요. 말이 동결이지 2014년 파산한 마운트곡스 투자자들은 아직까지 투자한 코인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시간 계속 끌면서 안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코인 거래소 도덕적 회의로 못 돌려받는다는 점은 기존의 기관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블랙락 피델리티 같은 ETF 업계 1, 2등이 나서기를 기다렸다 볼 수 있습니다. 블랙락만 하더라도 업계 1등의 레디핑크 유텐이 운영하고 가장 ETF 운영 잘하는 회사이고요. 생전 처음 듣는 소규모 코인 거래소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이 ETF로 자금 진입하고 다시 한 번 더 1년 신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 1월 10일 ETF 상장된 다음 49,000달러 고점은 못 넘고 있습니다. 하락 다이버전스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상승은 했지만 매수 파워가 1월 10일보다 약해졌고 연준 금리 인하가 연기는 되었지만 고금리도 지속되면서 빅테크 실적 악화 두려움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내려올 때 매수해도 시장가로 계속 사기에는 부담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차트가 2019년 8월 금리 인하 전 같은 이런 움직임이고요. 이때도 13,000달러 PEC 찍었다가 다음 달 재반등은 했지만 음봉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2월 비트코인 음봉으로 4만 달러 초반까지 다시 내려가면 2019년 8월 같은 장 재현이 되는 거죠. 올해 연준 금리 인하 전 미국 경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 하는 타이밍은 연준이 생각하기에 경제가 지속 성장 못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걱정에 금리 인하를 실시하는 겁니다. 2019년 8월 금리 인하 시작 전에도 이번처럼 상승은 했지만 고점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차트가 만들어졌었고요. 이번 상승도 마무리되고 2월도 음봉 종료로 전환되며 몇 달간 암흑기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 늦게 할수록 우리가 월봉으로 계속 상승하는 여기 중간 구간에 있을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비트코인 4월 반감기 이후 상승 시나리오는 25만 달러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2017년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 10,000달러 아래로 낮았기 때문에 약간만 자금 들어와도 코인 가격 크게 상승을 했었죠. 2011년에는 100달러, 200달러로 비트코인이 현재 솔라나 가격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코인 거래소도 늘어나고 미국 달러 무제한 찍어내면서 코인 가치는 상승을 한 거고요. 2020년 상승에도 코로나로 유동성 늘리면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모두 상승을 했었고요. 이전 가격 상승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저렴했거나 폭발적인 유동성 증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올랐고 연준도 쉽게 달러 찍어낼 수만은 없는 시점이죠. 하지만 한 가지 가능성이 높은 호재는 비트코인 현물 ETF 나스닥에 상장된 거고요. 큰 손들 불안하게 코인 거래소 이용하다가 블렐러 비트코인 ETF라는 안전한 코인 거래소당 만났으니까 천문학적인 미국 주식 거래 자금들이 홍수 이후 댐 수문 개방했듯이 코인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ETF 상장 이후 한 달 만에 103억 달러 진입했다곤 하지만 금골드 전체 시총은 13트릴리언, 마이크로소프트 3.2 트릴리언, 애플 2.9 트릴리언 등 시장에 이런 우량주 일부 매도하고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들이 너무나도 많다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코인 가격 상승하고 가치가 입증되면 코인도 일부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미국 정부에서도 각종 연기금 움직여서 코인 ETF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코인이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만큼 미국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을 관리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코로나로 미국이 기존 3배 이상 유동성을 늘렸지만 주식, 부동산, 채권으로 분산은 시켰지만 여전히 시장에 풍부하게 움직이면서 물가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기 자금들이 일부 코인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키는 거고요. 쉽게 말해 중산층들이 1억 들고 있으면 5천만원 부동산 투자하고 2천만원 주식 샀는데 나머지 3천만원 소비하면서 전체적인 물가를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코인 가격 상승 잘하니까 코인에 1,000만원 투자를 하고 실상은 2천만원 가지고 물건 구매하면서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미국 각종 연기금들이 코인 ETF 구매를 해주면 일반 개인들도 관심 가지면서 따라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리플 2023년 작년 4분기 마켓 리포트가 발간되었습니다. 리플이 투자자들 위해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이고 SEC와 소송 이후 리플 관리 투명성이 상승을 한 거죠. 리플의 작년 4분기 말 수치 다른 코인들과 비교를 해보면 365일 코인 거래량은 리플이 이더리움 다음으로 600밀리언 가장 많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 리플 1등이고 2등은 솔라나, 3등 바이낸스 코인이고요. 그리고 90일 평균으로 보면 리플보다는 솔라나가 1100밀리언으로 가장 많았고 30일 평균에서도 리플은 2등, 솔라나가 1700밀리언으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플이 4월 재판 호재도 남겨두고 있지만 무엇보다 작년 12월부터 락업 해제하면서 고의로 가격 더 상승 못 시키는 점이 거래량 낮추는데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거래소별 리플 가장 많은 곳은 바이낸스 거래소고 두 번째 업비트, 바이비트가 리플 거래가 메인인 거래소입니다. 바이낸스, 업비트, 바이비트 대부분 한국 투자자들 많고 70% 이상이 한국 투자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플 2023년 3분기와 4분기 변화를 보면 가격 상승은 플러스 7%로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새로운 지갑수는 20만 8천 개로 플러스 32% 상승하면서 장기적으로 리플 상승할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개인들 늘어날 가능성은 긍정적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